자, 시작 포인트는 얘를 잡을 거고요. 자, 사이에 치수 보도선이 빠져 있는데 얘 사이의 각이 45도고 길이 값도 45라고 하네요. 그리고 직각인 방향이니까 당연히 얘도 똑같이 이렇게 45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라인 명령으로 시작점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명령으로 시작점. 자, F8번은 그냥 켜놓고 사용할 거고요. 자, 이쪽으로 움직이는 거리는 45에 각도 45니까 저희들이 골뱅이 45, 꺽쇠 45라고 넣도록 할게요. 자, 직각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내려올 건데, 그러면 얘가 45도니까 당연히 평행한 두 선이 있다라고 하면 얘 선에 의해서 얘도 똑같이 45도가 나올 것이다. 자, 그래서 여기는 0도 또는 360도라고 했고요. 그래서 360도에 45도를 뺀 315도로 작도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마이너스 45도다라고 넣으셔도 되실 것 같으네요. 자, 길이 값은 똑같이 45라고 하네요. 자, 골뱅이 45에 꺽쇠 마이너스 45도라고 하셔도 되고 315도라고 하셔도 되고 자, 이번에는 이렇게 선이 올라가 있고요. 마찬가지 길이 값은 45, 여기 사이의 각이 65도라고 정의가 되어져 있네요. 자, 계산을 또 한번 해봅시다. 자, 현재점에다가 십자가를 집어넣자. 잘 모르겠으면. 자, 결론적으로 0도보다 많은 각, 90도보다 적은 각을 써야 되는데, 0도나 90도 기준으로 각도가 없으니 찾자고요. 자, 당연히 여기 사이의 각이 몇 도가 나올까요? 대답을 안 하네. 질문을 해야 되겠는데, 그럼? 자, 여기 사이각은 당연히 이렇게 평행하게 계산하면 얘도 당연히 45도일 거예요. 그죠? 그죠? 45도. 45도. 자, 그러면 45도에 45도이면, 그죠? 당연히 직각인 90도가 나올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 65도에 45도를 빼면 몇 도가 남죠? 20도가 남나요? 그죠? 20도가 남을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에 남는 게 20도. 또는 45도 더하기 65도 더하면 당연히 전체 각인 110도가 나올 거고요. 그럼 여기 남는 각은 평행해야 되니까 180에 110을 빼면 당연히 얘가 70도가 되겠죠. 그래서 캐드는 무조건 70도로 작도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갈 건데 얘가 65도라서 계산을 해봤더니 자 여기 삼각 이쪽이 45도로 계산했으니까 얘도 똑같이 45도가 나올 거고요. 요거 두 개 더하면 몇 도? 110도다. 평행은 180도라고 했으니 당연히 남는 각은 70도다라고 이렇게 계산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직각으로 나눠서 계산을 하면 45도에 45도가 돼야지 직각이 될 테니 45도가 되면 65에 45를 빼면 남는 거는 20도다라고 이렇게 정의도 내릴 수가 있겠죠. 결론적으로 90 빼기 20을 했더니 70도 무조건 70도를 써자. 자, 골뱅이 45도에 꺽쇠 70도. 자, 그 다음 또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요. 마찬가지 선의 길이는 45일 거고 여기 사이의 각이 40도다. 자, 그러면 저희들이 기준, 현재점을 기준으로
십자가를 넣었을 때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봤더니 270도보다는 많은 각을 써야 될 것 같고 0도 또는 360도보다는 적은 각을 써야 되는데 기준으로서 계산을 할 수가 없으니 자 얘랑 평행한 선을 하나를 이렇게 그려봅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얘가 45도가 나오고 얘가 45도가 돼야 되고 결론적으로 여기는 20도가 남을 겁니다 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평행한 두 선이 있고 사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여기 각과 여기 각은 동의각으로 같습니다 라고 했으니 당연히 얘가 20도 전체가 40도니까 얘도 20도 결론적으로 270도보다 20도가 많은 경우다. 그래서 290도로 그리자. 골뱅이 움직이는 거리는 45이고 각도는 290도이다. 자, F8번 켜져 있으니까 직진 좌표계 마우스 오른쪽으로 보내놓으시고 거리값은 45라고 넣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현재점을 기준으로 선이 이렇게 가져야 되네요. 이쪽 방향으로. 그리고 친절하게 여기가 125도라고 표현이 되어 있으니 당연히 여기 사이의 값은 몇 도가 나온다? 55도가 나올 거다. 그래서 0도보다 55도가 많은가 또는 180도보다 125도가 적은가 결론적으로 무조건 55도로 쓰자. 거리값은 75이고요. 그래서 골뱅이 자 거리값은 75이고 각도는 55도라고 넣으면 되겠네요. 그죠? 55도 자, 이번에는 선이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길이 값은 30이고요. 자, 빗각과 빗각 사이에 여기 각도가 105도라고 정의가 되어져 있습니다. 105도. 그러면 항상 현재 점에다가 십자가를 넣어보자. 어떻게 되나? 십자가를 땅 집어넣었더니 180도보다는 적은 각을 써야 되고 90도보다는 많은 각을 써야 되는 값이 나온다. 그러면 180도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든 90도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빗면에 대한 각이 105도니까 각을 갖고 와야 되겠네요. 자, 아래쪽에 찾아놓은 각을 봤더니 얘가 55도였다. 그러면 두 선이 평행하고 사선이 있을 때 서로 억각으로 같은 동의각을 가진다. 얘가 55도면 여기 남는 거는 무조건 50도가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180보다 50이 적은 각을 써야 되니까 캐드는 무조건 130도로 써야 된다. 그죠? 그래서 골뱅이 움직이는 거리는 30인데 각도는 130도예요 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이번에는 이쪽으로 쭉 내려올 겁니다. 길이 값을 봤더니 90이고요. 그리고 빗면과 빗면에 대한 여기 사이 각이 110도라고 정의가 되어 있네요. 자, 현재점에다가 계산을 할 거니까 현재점에다가 십자가를 넣었더니 저희들 캐드가 원하는 각도는 무조건 180도보다는 많은 각을 써야 될 것 같고 270도보다는 적은 각을 쓰자. 그러면 180도나 270도를 기준으로 더하기 빼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각이 빗면에 대한 각으로 110도가 되어 있으니 좀 전에 사용했던 각을 그대로 갖다 쓰자. 자, 결론적으로 자, 여기 사이각이 아까 전에 제가 50도라고 했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50도.
그러면 얘도 몇 도? 똑같이 50도. 억각이니까 그죠? 동위각으로. 자, 50도 더하기 110도는 전체가 160도가 될 거고요. 평행한 거는 180도입니다. 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남는 각은 20도가 남을 거다. 결론적으로 180도보다 20도가 많은 각을 써야 되니 당연히 얘는 200도로 그려야 되겠네요. 자, 골뱅이 움직이는 거리는 90인데 꺽쇠 200도로 가라고 해야지 이쪽으로 오겠네요. 제가 하는 거 계산 맞죠? 틀리면 얘기해 주세요. 저도 더하기 빼기 틀릴 수가 있으니까. 자, F8번 기능 켜져 있으니까 직진 좌표계 마우스 왼쪽으로 보내고 치수 확인 45. 자, 이번에는 이 점을 기준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네요. 거리값은 45이고 자, 여기 각도를 봤더니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각이 몇 도다? 이렇게가 150도다. 그죠? 요거는 그냥 저희들 꼭 수평한 것만 180도가 아니고요. 요렇게 있어도 여기 사이각은 무조건 180도가 나야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150도에 180도가 되려면 여기 몇 도 남아야 돼요? 30도. 그러면 180도보다 30도가 적은 경우니까 몇 도로 그린다? 그냥 150도로 그리면 돼요. 네, 그냥 150도. 그래서 골뱅이 45 꺽쇠 150도라는 개념으로 작도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 이쪽이 이제 각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각이 15도라고 하네요. 자, 현대점을 기준으로 계산을 할 거니까 또 십자가를 넣읍시다. 십자가를 딱 집어넣었더니 당연히 270도보다는 많은 각도, 0도 또는 360도보다는 적은 각도를 써야 되겠네요. 그래서 각을 찾아가지고 올 건데 자, 좀 전에 저희가 여기 이렇게 여기 남는 각이 몇 도? 30도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랑 평행하니 사선에 의해서 얘가 30도니까 얘도 똑같이 30도가 나올 거고 여기를 봤더니 15도가 더 있으니 30 더하기 15는 45도가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저희들 여기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가는 거는 0도를 기준으로 따져봤더니 30도에 치수기 돼 있는 15도를 계산하면 45도. 그래서 마이너스 45도 또는 315도로 작도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거리값은 30이니까 골뱅이 30에 각도는 마이너스 45도 또는 315도 둘 중에 아무거나. 자, 이제 밑으로 30, 그 다음에 C 하고 닫아버리죠. 다 그렸으니까 C. 자, 다 됐네요. 그럼 이제 각도가 맞는지 안 맞는지 각도만 확인을 한번 해보자고요. 근데 지금 여기 45도를 잴 수가 없습니다. 선분 두 개가 있어야지 잴 수가 있는 거라서요. 제가 라인으로 임의의 선을 하나 그릴 거예요. 끝점으로부터 수평한 선을 하나 그릴 거고요. 각도 DAN 얘가 사이가 45도. 다시 DAN 얘가 90도. 다시 DAN 얘가 65도. 자, 각도만 잴 건데 계속 DAN 치면 자판치기 힘드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CAD는요. 방금 전에 사용한 명령어는 꼭 기억을 해요. 지가.
자, 방금 전에 제가 각도 치수라고 하는 DAN을 쳤어요. 그리고 각도를 확인을 했어요. 자, 명령어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엔터키나 스페이스바 쳐보세요. 그러면 방금 전에 사용했던 명령어가 바로 실행이 돼요. 그죠? 각도가 바로 되죠. 그래서 CAD는요, 방금 전에 사용했던 명령어를 꼭 기억해요. 선을 그렸으면 방금 전에 썼던 선 명령어를 기억하고요. 원을 그렸으면 원을 기억하고요. 지우는 명령어를 사용했으면 지우는 명령어를 기억을 해요. 그래서 각을 재고 적당한 위치에다가 클릭, 또 각도 잴 거니까 그냥 엔터. 각을 확인하고 적당한 위치 클릭, 또 각도를 잴 거니까 엔터. 방금 전에 썼던 명령어라서 105도, 다시 또 엔터. 110도, 다시 또 엔터. 150도, 다시 또 엔터. 15도. 그래서 치수 기입은 같은 유형의 치수부터 기입하는 게 빨리 쓸 수가 있어요. 엔터, 엔터 치면서 재면 되니까. 자, 이번에는 경사치수, 경사치수가 상당히 많네요. 경사치수 한번 해볼까요? DAL 명령어가 바뀔 거니까 명령어, 바뀐 명령어 쳐주시고 엔터. 자, 여기 끝단부터 여기 끝단까지 경사치수로 45. 또 경사치수 될 거니까 엔터. 여기 끝점부터 여기 끝점까지 45. 또 경사치수니까 엔터. 끝점부터 끝점까지 45. 또 엔터. 여기부터 여기까지 끝점까지 45. 자, 선형치수 재기 위해서 명령어 바꾸지 마시고요. 같은 유형부터 쭉 하세요. 얘는 조금 있다가 되도록 하고요. 다시 경사치수 엔터. 끝점부터 끝점까지 클릭. 다시 또 엔터. 끝점부터 끝점까지. 다시 엔터. 끝점부터 끝점까지. 자, 선형치수는 나중에 재고요. 다시 경사치수 엔터. 여기 있는 선의 끝점부터 사각형 박스부터 사각형 박스까지 클릭. 다시 또 경사치수 끝점부터 끝점까지. 다시 또 경사치수 끝점부터 끝점까지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저희들 조금 치수 기입을 좀 빠르게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같은 유형의 치수를 한꺼번에 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도면에는 29.5228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들 여기 두 자리밖에 안 나오잖아요. 요거는 나중에 치수 설정이라는 게 있어요. 설정을 하면 치수 설정을 하시게 되면 나중에 배울 거예요. 4자리, 8자리 마음껏 볼 수가 있는데 기본 설정 값이 두 자리라서 여기 두 자리만 보이는 거는 그냥 무시하시고 넘어가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선형치수 DLI 엔터. 자, 여기 있는 사각형 박스 끝점부터 끝점까지 45. 다시 선형치수 엔터. 여기 끝점부터 끝점까지 30을 하시면 저희들 예제도면을 간단하게 이렇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게 저희들 좌표 마지막 도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마 각도를 그동안 안 써보셔가지고 각도 계산하시는 거 좀 힘드신 분들이 계실 텐데 몇 번 써보시면 각도 이제 감이 오실 거예요. 특히 저희들 나중에 기계도면 그릴 때 각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각도 계산하시는 거는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저장을 한번 하죠. 저희들 어제는 저장도 안 했는데 오늘부터는 저장을 한번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 A자 모양 보이죠? A자 모양 보이는 얘를요, 저희들이 어플리케이션 메뉴라고 해요.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도구 막대기가 있는데 이게 스탠다드 툴바라고 해요. 이 중에 당연히 뭐 아시겠지만 디스켓 모양 또는 어플리케이션 메뉴에 A자를 눌러서
세이브 또는 세이브 에이즈가 있는데 세이브는 그냥 저장하기, 세이브 에이즈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도 저장을 안 하셨으면요. 무조건 이렇게 떠요. 드로잉 1번, 새로 만들면 드로잉 2번, 드로잉 3번 이렇게 저장이 되고요. 이 캐드라는 프로그램이요. 자동 저장을 해요. 보면 신나게 그렸는데 컴퓨터 꺼져버리면 작업한 거 다 날아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동 저장 기능이 있는데 무조건 저장하는 건 아니고요. 사용자가 꼭 한 번을 저장해야지 10분 단위로 알아서 저장을 해요. 그래서 이거 저희들 뭐 도면 그릴 때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실무적으로 작업하실 때는요. 저장하는 거 생활하세요. 여러분들 뭐 오전 시간 내내 열심히 그렸는데 저장 안 해서 날아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사수나 사장님이나 여기 상사가 보기에는 그냥 종일 놓은 거예요. 너 놀았냐라고 해요. 그러니까 꼭 저장은 생활하세요. 자, 저기 세이브. 자, 하면 저장할 위치를 지정하라고 할 겁니다. 여러분들 앉으신 자리에 자기만의 폴더를 하나 만드세요. 내 문서에 만드셔도 되고요. D에다가 만드셔도 되고요. 다운에다가 만드셔도 되고요. 원하시는 위치에다가 여러분들 만드시는데 여러분들 되도록이면 D 드라이브 있으면 D 드라이브에다 저장을 하세요. C에다가 저장하시면 저희들 가끔씩 컴퓨터 오류나면 포맷 해버리거든요. 포맷하면 C에 있는 내용 다 날라가요. 그래서 D에다가 자기 이름의 폴더 하나 만드시고요. 여기 폴더 안에다가 저장을 하시는데 자기 오늘 날짜로 저장하죠. 날짜별로 2021년 오늘이 03월 031 다시 1번 첫 번째 도모입니다. 이렇게 이름 지정하시고 그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파일 오브 타입이라고 해서 어떤 타입으로 저장할래? 라고 물어보는데요. 저희 뭐 기본적으로 컴퓨터 좀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이 버전에서 상위 버전을 열 수는 있어요. 그죠? 근데 상위 버전에서 작업한 거는요. 하이 버전에서 열 수가 없어요. 만약에 지금 보시면 2013으로 저장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집에 깔려있는 버전이 2010 버전이야. 절대 안 열립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실무적으로 하실 때는요. 여러분들 실무에 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버전이 다 달라요. 업체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최대한 낮은 버전으로 저장해서 보내주는 게 가장 오류가 덜 생겨요. 높은 버전을 저장하면 저희 파일 버전 안 맞아서 안 열리니까 다시 한번 보내주세요. 그렇게 메일도 오니까 되도록이면 낮은 버전으로 저장하시면 되고요. 좀 낮추겠다라고 하시면 여기 막대기 클릭하셔서 아래쪽에 있는 버전을 쓰시는데 여기 파일 양식이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CAD 파일을요. DWG 파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DWG 파일로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DWG. 자, 저희들은 기본으로 2013으로 저장을 하죠. 세이브. 자, 세이브 하시면 이제 위에 보시면 이제 이름이 바뀌었을 거예요. 이쪽에 탭 메뉴 한번 봐보시면 이렇게 이쪽에 봐보시면 이름이 바뀐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이번에는 새로 만들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만들기. 나는 새로운 도면에다가 파일에다가 도면을 그려야 되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새로 만들기 new를 사용하시면 되겠죠. new. 어플리케이션 메뉴 안에도 new가 있습니다. 자, 클릭을 한번 해볼까요? new 클릭. 자, new를 클릭을 하시면 뭐가 뜨냐면요. 템플릿이라는 게 떠요. 이게 뭐냐면요. 미리 정의되어 있는 틀이라고 보시면 돼요. 템플릿. 자, 그래서 어떤 걸 쓰셔야 되냐면요. 좀 전에 어떤 분들 치수 기입했더니 치수가 지쿵만하게 보여요 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기본으로 사용하는 템플릿을 사용을 안 하셔서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 기본 템플릿은 acad.iso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요거 acad.iso DWT로 작업을 하셔야지 저희들
기본 설정 값이 저희들 사용하는 값이랑 조금 비슷하게 나와요. 그래서 새로 만들기를 하시면 템플릿이라고 해서 미리 정의되어 있는 틀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 저는 템플릿이 안 뜨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아래쪽에 파일 오브 타입을 봐보시면 이 타입이 DWT로 되어져 있지 않고 WG라든지 이런 걸로 파일 형식이 바꿔져 있으면 당연히 안 찾아주겠죠. 그래서 꼭 여기 파일 오브 타입, 파일 형식을 DWT라고 하는 드로잉 템플릿으로 작업을 하셔야지 기본 틀이 나올 거고요. 기본 틀 중에 AKID ISO라고 되어 있는 얘를 기준으로 저희들이 작업을 할 겁니다. 자, 클릭하시고 오픈. 자, 하면 이제 여기 그죠? 드로잉 2번 그리고 좀 전에 작업했던 거 이렇게 두 개가 뜰 거예요. 자, 방금 전에 작업했던 여기로 넘어가고 싶다라고 하면 당연히 여기 탭을 클릭해서 넘어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나중에 뭐 실무적으로 또는 시험 보시고 하실 때 화면 전환도 빠르게 하셔야 돼서 이렇게 밑에 깔려있는 화면 넘어가실 때는요. 어떻게 하시냐면 컨트롤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탭을 눌러보세요. 컨트롤 키 누르시고 탭을 누르시면 열려있는 페이지가 다음 이렇게 순차적으로 넘어가 주실 겁니다. 컨트롤 탭 이거는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고요. 자, 저희 펑션키 몇 개를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펑션키 저희들 지금까지 설명한 펑션키가 F8번 얘를 저희들이 also라고 합니다. also on 또는 off라고 해서 얘를 저희들이 직교 모드, 직진 잡혔을 때 쓰는 기능이라고 했어요. 직교 모드를 on-off 시키는 거. 그리고 저희 첫날 했던 F12번 다이나믹 인풋 마찬가지 on-off 시키는 기능이고요. 자, 이제 참고적으로 F7번, F6번, F9번을 볼 건데 여기 F7번과 F9번만 볼게요. 6번은 넘어가시고 그냥 안 써먹을 거니까. 자, F7번을 눌러봅니다. 화면에 변화가 있을 거예요. 어때요? 격자 모양 사라지죠. 그죠? 그리드라고 해서요. F7번이 그리드라고 하는 격자 모양을 F7번이 저희들이 그리드라고 합니다. 격자 모양을 on 또는 off 시키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격자 모양이 보이시는 게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격자 모양 보이게 하시고요. 나중에 도면 복잡한 거 그리시면 격자 모양 있으면 더 헷갈려서 아마 격자 다 끄고 하실 거예요. F7번으로 그리드 격자 모양을 on-off 시킬 수가 있다. 자, 그 다음 F9번을 한번 눌러볼까요? F9번. F9번을 눌렀더니 뭐라고 떠요? 스냅 온이라고 뜨는데 화면상의 변화는 없어요. 자, 요거 잘 쓰셔야 돼요. F9번. F9번은 스냅이라는 기능이고요. 마찬가지 on 또는 off 시키는 기능인데 어떤 기능이냐? 지금 스냅 온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선을 한번 그려볼까요? 라인. 엔터. 자, 마우스 한번 움직여보세요. 줌해서. 그러면 뚝 끊어질 거예요. 그죠? 이 스냅 기능이라는 거요. 여러분들이 사용자가 지정해 놓은 간격만큼 마우스를 움직이게 해주는 거예요. 기본 설정이 5과 10으로 되어 있는데요. 마우스를 옆으로 한 번씩 움직일 때마다 5mm, 5mm 또는 10mm로 자정이 되어 있다고 하면 10mm, 10mm 움직일 때마다
가는 기능이에요, 이게. 일반적으로 명령어 대기인 상태에서는 ESC 캔슬 한번 해볼까요? 자, 명령어 대기인 상태에서는 표시가 안 나는데 명령어만 집어넣으면 뚝뚝뚝 움직입니다. 뚝뚝뚝. 이게 F9번 기능이고요. 그래서 이 스냅 기능은 저희들이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스냅 기능은 되도록이면 오프 시키도록 할게요. F9번 눌러서. 자, 스냅 기능을 왜 설명을 했냐? 여러분들 F8번 누른다는 게 F9번 누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선이 뚝뚝뚝뚝 끊어져서 어떤 경우냐? 자, 좀 전에 그렸던 여기에 치수 기입을 하고 싶은데 F9번을 켜볼게요. 스냅 온입니다. DLI 엔터. 자, 되고 싶은데 뚝뚝뚝뚝 끊어져서 끝점을 찍을 수가 없어. 위치를. 아, 그러면 내가 F9번을 스냅 기능을 ON을 시켰구나 라고 확인하시면 되고요. 가장 쉽게 확인하시는 방법은 여기 바로가기 메뉴, 그죠? 여기 보시면 스냅이라고 하는 얘가 불이 들어와 있으면 ON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스냅 기능은 되도록이면 오프 시켜놓고 사용을 하자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기능키, 펑션키라고 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F1번은 무엇일까요? 모든 윈도우즈 프로그램이 F1번은 도움말이죠. 헬프. 자, F2번도 있습니다. F2번은 무엇일까요? 자, 모르겠으면 눌러보세요. 어떻게 되나요? 코맨드 창이 쫙 열려버리죠. 그죠?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썼던 명령어들을 확인할 때 F2번을 넣어요. 내가 명령어를 뭘 쓰는지. 한번 눌러볼까요? F2번 누르면 확장이 되죠. 그죠? 자기가 뭐 썼는지. 다시 누르면 줄어들고, 다시 누르면 나오고.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어떤 명령을 어떻게 쓰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요. F2번 키로. 그래서 명령어 창 확장 또는 텍스트 보기, 명령어 텍스트 보기라고 합니다. 자, F3번은 조금 이따 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 F 제가 설명한 거 7번. 얘는 무슨 기능이다? 그리드, 격자 기능이다. 자, 그리고 오늘 했던 거 F8번. 직교, 그죠? 직교 모드. 저희들이 직진 좌표 쓸 때 오늘 시켜놓고 쓰죠. 자, F9번. 자, 스냅이라고 하는 기능이고요. 마우스가 뚝뚝뚝 사용자가 지정한 간격만큼 움직일 때마다 스냅 쪽으로 뚝뚝뚝 끊어진다. 자, F12번. 자, 다이나믹 인풋 DYN이라는 기능이고요. 얘는 사용하지 말자라고 했습니다. 나중에는 쓰셔도 돼요. 지금은 사용하지 맙시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펑션 키. 자, F8번과 지금 사용하는 F3번은 무조건 기억해야 돼요. F3번. 얘를 뭐라고 그러냐면요. 오스냅이라고 해요. 오스냅. 오브젝트 스냅이라고 해서요. 오스냅을 온, 오프 시키는 기능인데요. 자, 저희가 어제 오늘 수업하면서
치수 기입할 때 제가 DLI를 치시고 마우스를 그려놓은 객체 주변에 갖다 대면 사각형 박스 뜰 겁니다. 클릭. 옆에 또 갖다 대면 사각형 박스 뜰 겁니다. 클릭. 적당한 위치에다가 클릭합니다. 라고 했잖아요. 자, 좀 전에 보셨던 이 사각형 박스 있죠? 얘들을 전부 다 오스냅이라고 해요. 얘를 온오프 시키는 기능이 3번이야. 자, 3번 한번 눌러볼까요? F3번. 한 번만. 자, 누르시면 오스냅 오프라고 떠요. 그죠? 자, 치수 기입 해볼게요. D, L, I, 엔터. 자, 치수를 재고 싶다고 해서 갖다 대도 네모 박스 하나도 안 떠요. 이 오스냅이요. 오브젝트 스냅이라고 해서 CAD가 갑자기 똑똑해져 버려. 멍청했는데 사용자가 그려놓은 객체의 요소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있는 포인트들을. 그래서 이 오스냅은요. 명령어 속에 사용되는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 저희들 포인트를 정의할 때 사용을 합니다. 점을 정의할 때.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선을 그릴 건데요. 선을 그릴 건데 이 선은 여기 끝점부터 여기 끝점까지 선을 잇고 싶어. 그래서 자, 한번 봐볼게요. 자, 지금 제가 오스냅 F3번을 오프 시켰습니다. 오프 시켜서 한번 봐볼게요. 자, 라인, 선을 그릴 거예요. 그러면 얘가 첫 번째 점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보네요. 그죠? 첫 번째 점은 어디다? 여기 있는 선분 또는 여기 있는 선분의 끝점이다 라고 할 거잖아요. 그래서 F3번이 ON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마우스 갖다 대면 사각형 박스가 뜨는데요. 얘를 저희들이 엔드 포인트라고 해요. 영문자로 END. 세 개는 외웁시다. END. 얘를 저희들이 끝점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F3번이 오프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자동으로 안 잡아주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요거 치는 거예요. 자판으로. 한번 쳐볼까요? 자, 첫 번째 점이 어디입니까? 첫 번째 점은 끝점이야 라는 뜻으로 END 엔터. 자, 이제 마우스를 객체 주변에다 갖다 대시면 끝점만 지가 알아서 인식을 해요. 네모 박스가 끝점입니다. 자, 적당한 박스 뜨면 클릭. 그러면 이제 다음 점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보네요. 다음 점도 여기 끝점을 찍을 건데 나는 자판 치는 게 좀 느려. 치기 힘들어.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바로가기 메뉴가 있는데요. 자, Shift 키나 컨트롤 키 두 개 중에 아무거나 누르시고 마우스 오른쪽 Shift 키 누르셔도 되고 컨트롤 키 누르셔도 돼요. 근데 되게 Shift 키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Shift 키 누르시고 마우스 오른쪽 하면 바로가기 메뉴가 나올 거예요. 메뉴가 나오면 Shift 키는 띄셔도 되고요. 자, 그 중에 우리가 알고 싶은 끝점이라는 게 존재하죠. 그죠? 자, 끝점을 찍어줍니다. 클릭 하면 지문에 end of라고 뜰 거고요. 마우스 갖다 대시면 끝점만 이렇게 인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드릴 게 없으면 명령어 종료. 자, 그래서 저희들 어떤 오스냅들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이 있으면요. 선은 CAD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양 끝점이 존재해요. 얘를 엔드 포인트라고 합니다. 자, 오스냅의 모양은 사각형 박스로 보입니다. 아이고, 바꿨다. 자, 저희 선, 원, 호는요. 무수히 많은 점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그 점들 중에 정확하게 가운데 되는 점. 세모 모양으로 보일 거고요. 얘를 미들 포인트라고 합니다. MIT. 자, 선과 선이 이렇게 만난다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면 얘도 선이니까 양 끝점이 존재할 거고요. 자, CAD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딱 가운데라고 하는
미들 포인트, 중간점도 존재할 거예요. 자, 선과 선이 교차하는 거를 X자로 이렇게 보여줄 거고요. 얘를 인터섹션이라고 해서 교차점이라고 합니다. INT, 인터섹션, 교차점. 자, 그래서 일단 선에는 이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자, 엔드 포인트 얘를 끝점이라고 하고요. 점을 정의할 때 쓰는 거예요. 자, 미들 포인트는 중간점, 인터섹션은 교차점. 자, 저희들 조금 이따가 배우시게 되겠지만 원의 오순획도 마저 보고 넘어갈게요. 자, 원을 이렇게 있어요. 자, 원들도 무수히 많은 점들로 원이 만들어지는데요. 캐드가 정확하게 중심점을 알아요. 그래서 얘를 센터 포인트라고 합니다. 오순획의 모양은 동그랗게 생겼고요. 동그랗게 얘를 CEN이라고 해서 센터 포인트 원의 중심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있는 이 원을 정확하게 사등분을 할 거예요. 0도부터 이렇게 0도, 90도, 180도, 270도 되는 이 점을 원을 사등분할 때 나온다라고 해서 원의 사분점입니다. 무조건 0도, 90도, 180도, 270도 되는 지점을 저희들이 원의 사분점 쿼드란트라고 합니다. QUA. 농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1쿼터, 2쿼터 하죠. 그죠? QUA. 그래서 원의 사분점은 이렇게 4개가 존재하고요. 오스넴의 모양은 스페이드 같은 모양으로 생겼어요. 다이아몬드 같은 모양으로. 자, 원 사이에 선을 하나 질러볼까요? 간단하게. 선이 쭉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선은 양 끝점과 가운데 미들 포인트가 존재할 것이며 선과 원이 교차해도 교차점이라고 해요. 그죠? 이렇게 교차점이라고 할 거고요. 마찬가지 원이 하나 더 있다라고 하더라도 똑같이 원의 중심이 있을 것이고 사분점 4개가 존재할 것이고 그 다음에 원과 원이 만나는 점을 교차점이라고 해요. 이렇게. 자, 근데 제가 선을 하나 그릴 건데요. 무수히 많은 점들 중에 어느 한 점만 딱 만나면서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죠? 얘를 저희들이 탄젠트라고 합니다. 접점. 자, 오선웹의 모양은요. 선 하나에 동그라미 모양으로 생겨지고요. 얘를 탄젠트라고 합니다. 이 탄젠트는 무조건 원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자, 선과 선이 만나면요. 탄젠트 한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선과 원이 만나야지 탄젠트라고 해요. 마찬가지 제가 또 원을 하나 그릴 건데 원과 원이 이렇게 한 점만 만나면서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죠? 얘도 탄젠트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원에는 동그란 모양의 센터라고 하는 중심점이 존재하고요. 자, 스페이드 모양으로 생긴 쿼드란트라고 하는 원의 사분점이 존재하고요. 당연히 교차점도 존재하는데 원에만 존재하는 탄젠트라고 해서 저희들이 TAN이라고 쓸 거고요. 얘를 접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개는 원에만 존재합니다. 자, 센터 중심점이라고 하고요.
여기 메모장이라 제가 옷순의 모양을 표현 못하는 이거는 좀 알고 계세요. 사각형, 세모, X, 얘는 동그라미. 자, 그리고 4분점, 커드단트를 원의 4분점, 원을 4등분할 때 나오는 점이고요. 모양은 이렇게 스페이드 모양으로 생겼다라는 거 까먹지 마시고, 자, 원에만 존재하는 탄젠트, 얘를 저희들이 접점이라고 합니다. 모순앱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다. 자, 얘 번이 또 뭐예요? 전부 다 점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점을 정의할 때요. 좌표로서 정의할 수도 있고요. 아래쪽에 있는 오스냅으로도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자, 두 가지만 더 볼게요. 자, 원이 있고 선이 있는데요. 제가 그냥 뜻없이 여기 한 점부터 여기 한 점까지 선을 이렇게 그냥 잇고 싶어요. 아무 뜻 없이 이렇게 그냥 잇고 싶어. 자, 그러면 좀 전에 내가 캐드에서 정의된 선은 양 끝점과 미들 포인트가 있습니다. 원은 중심과 사분점이 존재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그리고 싶은 점은 그냥 아무 한 점부터 아무 한 점까지잖아요. 정의 내리지 않은. 그래서 아무 한 점을요. 근처에 아무 한 점을 이렇게 모래시계 모양으로 표시하고요. 얘를 니어스트라고 해요. 근처에 아무 한 점. NEA. 결론적으로 이 모든 점들이요. 다 근처에 아무 한 점이에요. 모든 점들이. NEA. 원에도 존재하고 선에도 존재합니다. 자, 마찬가지 제가 다시 선을 하나 그리고 싶은데요. 이쪽으로 정확하게 직각으로 만나는 위치에다 선을 그리고 싶어요. 자, 이렇게 직각으로 만나는 위치를 저희들이 직각 모양으로 이렇게 보여주고요. 오스냅의 이름은 퍼펜디스쿨러라고 하고요. 얘를 직교점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 원도 무수히 많은 점들 중에 직각으로 만나는 한 점이 어디인가 정확하게 존재합니다. 얘는 접점이 아니라 직각을 찾을 때는 PER이라고 하는 포인트를 쓰셔야 된다. 직각. 자, 그래서 원과 선에 다 존재하는 거고요. NA, 니어스트라고 하고요. 근처에 아무 한 점이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PER, 퍼펜디스쿨러라고 해서 직교하는 점. 얘는 직교. 그래서 이 8가지에 대한 내용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직각 모양, 모래시계 모양, 선 하나에 동그라미, 스페이드 모양, 동그라미, X자, 세모, 네모. 자, 얘가 제가 이걸 설명을 왜 했냐면요. 여러분들 그림 그릴 때 포인트를 잘 이해하셔야 되고요. 자, 당연히 그냥 F3번을 ON을 시켜놓고 사용하면 자동으로 잡히니까 편해요. 그죠? 모양만 보시면 되는데 F3번이 ON이 되어져 있는데도 엔드 포인트나 미들 포인트 또는 센터 포인트를 못 잡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자동으로 못 잡게 해놔서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고 치시냐? 코맨드 창에다가 OS라고 칩니다. 자, 대화 상자가 하나 나올 겁니다. 그죠? 대화 상자를 봤더니 오브젝트 스냅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오브젝트 스냅을 찾아주겠다는 뜻으로 온 체크되어 있고요. 자, 밑에 모양을 봤더니 제가 설명했던 거 외에 여러 가지 좀 더 있는데 그 중에 체크가 되어 있는 것만 자동으로 잡아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엔드 포인트를 체크를 끄시면요. 자동으로 못 잡아줘요. 자, 그러면 전부 다 체크해놓고 쓰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있는 거 2개 있죠. 요거.
탄젠트랑 니어스트는 체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치수 기입할 때 마우스 갖다 댔더니 모래시계 모양 계속 찍히죠? 정확하게 포인트를 찍을 수가 없어. 모든 게 아무 한 점이라서. 그리고 탄젠트는요. 첫 번째 점을 탄젠트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요. 자동으로 뽑아서 쓸 거예요. 자판으로 친다든지 바로가기 메뉴를 쓸 거고요. 그래서 자, 올 클리어 다 안 쓸 거다 하시고 엔드 포인트, 미들 포인트, 센터 포인트, 4분점, 코드넌트, 인터섹션, 직각으로 만나는 점까지만 체크하시고 오케이 하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치수 기입하시기가 아주 용이하실 거예요. 모래시계 모양이 안 뜨니 그죠? 갖다 대면 알아서 끄죠. 갖다 대면 알아서 끄죠. 근데 나는 여기 아무 한 점부터 아무 한 점까지 선을 그냥 이렇게 잇고 싶어 라고 하면 라인 명령으로 첫 번째 점이 어디냐 라고 물어보는데 미들 포인트도 아니고 끝점도 아니고 아무 한 점을 찍을 거니까 그냥 빠르게 바로가기 메뉴 Shift 키나 컨트롤 키 누르시고 마우스 오른쪽 자, 옷의 모양 다 있죠? 그 중에 니어스트 하면 자동으로 체크되어 있는 거 다 무시하고요. 강제적으로 찍는 것만 인식을 해요. 이렇게 다 니어스트죠? 다 아무 한 점이겠죠? 아무 한 점부터 클릭 하고 나면 다음 점이 어디냐? 이제 자동으로 체크된 거 알아서 잡아줄 거고요. 뭐 직각 포인트, 미들 포인트 다 나올 거고요. 자, 뜻없이 아무 한 점에다가 찍겠다. 이번에는 자판을 한번 쳐볼까요? 다음 점은 아무 한 점이다. NEA 엔터. 자, 마우스 가져다 대시면 다 아무 한 점이겠죠? 적당히 원하는 위치에다가 클릭을 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게 F3번 오스냅이고요. 여러분들 펑션키 F1번부터 F11번까지 다 뜻이 있는데요. 그 중에 까먹지 말아야 될 거. F8번, F3번. 요 두 개 무조건 쓰여요. 꼭 기억하세요. 저희들 조금만